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주택 공시가격 급등의 여파로 재산세가 늘어나면서 세금 분납을 신청하는 사람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4일 서울시의 2016년에서 2020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7건에 불과했던 분납 신청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1,47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24일 KB부동산의 월간 KB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의 전세가율은 81.8%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연속 상승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국가공인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자료에서도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역대 최고인 83.83%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의 GTX-C 사업 입찰 제안서 접수에 GS건설과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등 3개사가 신청했습니다. 3개사는 입찰 제안서의 기본 설계에서 왕십역 신설 내용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모든 업체가 제안했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자, 서울의 공시가격이 차차 현실에 가까워지면서요. 재산세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세금을 나눠내는 세금 분납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분납 신청을 가장 많이 한 자치구는요. 용산구와 강남구 그리고 서초구 등이었다고 하는데요. 삶의 터전인 내 집이 필요악이 되어버린 요즘에는요. 유주택자들의 우려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시는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이슈 그리고 궁금증들을 쉽고 재미있게 유튜브 통해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재테크다 부시맨 검색해 보시고요. 자, 지금 방송 역시 유튜브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 스트리밍 통해서 휴대폰으로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은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수 소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 5월도요.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1일부터는 이제 임대차 3법이 완벽하게 완성이 된다고 해서요.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서 꼭 알아야 된다는 임대차 3법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정부에서 이제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행된 것들이 이제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아니면 계약갱신 청구권 이거 두 가지는 시행되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이제 전월세 신고제 모든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되면 전세든 월세든 간에 이제 30일 이내 신고를 해라. 뭐 이거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뭐 과태료, 과징을 물리겠다 뭐 이런 형태고요. 그래서 지금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1년 동안은 과징금이 없습니다.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과징금이 없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과징금을 이제 어느 정도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든 아니든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모두가 알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고 나는 어느 지역에서든 간에 임대인 아니면 임차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지시고 한번 부동산 임대차 3법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임대차 3법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작년 7월 31일부터 이미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주택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전월세 상한제가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거 외에 마지막 남아있던 게 임대차 신고제인데요.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2020년도 8월 4일 날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작년 8월에. 그리고서 이제 6월 1일,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계약갱신 청구권부터 한번 뭐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기간 종료 임차인에 해당되는 얘기고, 임차인은 한 번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2 전세 같은 경우는 2+2 4년을 거주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보통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도합 4년간은 거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뭐 이때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임대인이라든가 임차인이라든가 내가 더 살겠다라는, 또는 현재 내가 더 거주해야 된다라는 어떤 표시를 안 한 상태, 그걸 암묵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묵시적 계약이라고도 하고요. 서로 간에 얘기가 없었던 거죠. 이럴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 없이 암묵적으로 계약갱신됐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통 이제 임대차 기간이 만료 전 한 3개월 전부터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먼저 얘기를 해서 내가 2년 더 거주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은 지금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과 같이 진행되는 게 전월세 상한제죠. 그렇게 되면 5% 정도는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5% 정도는 올려서 내가 임대를 놔야겠다, 뭐 수용하게 되면 계약이 되는 거고요. 그런 조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는 증명서 없이 암묵적으로 계약 연장을 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 권리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요 내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에 이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임차인들의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외 사항이 있죠. 임대인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직계 존속 또는 현재 직계 비속이 거주하고자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테니 실제적으로 언제까지 집을 비워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지만 거주 목적은 최소 2년을 거주해야 된다. 내가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서 당신이 집을 비워주겠다 얘기해놓고서 실제로 거짓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현재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이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각 지역마다 뭐 어떤 임대 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라는 의미 들어가 있고요. 또 임차인이 이제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도 마찬가지죠. 월세 보통 통상 1년 정도 계약을 하는데요. 이것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했을 경우에 1회 연체까지는 허용을 하고 2회부터 연체했을 경우에는 내보낼 수가 있다, 그 내용입니다. 당신이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도 않으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했을 경우, 이건 전대라고 그러는데요. 임차인이 집주인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재임대를 놓는 경우, 이건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재 임의로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라고 하는 경우, 요거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해당 건물이 재건축될 수도 있죠. 다가구 다세대 주택도 재건축해서 집주인이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집을 줘야겠다, 나가야 되겠죠,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 지역 자체가 재건축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과 계약 시 추후 해당 건물에 공사 예정이라든가 이렇게 재건축이 진행된다는 걸 미리 통보를 했다면 실제적으로 재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 멸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재건축을 반대로 재건축을 하지도 않고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거짓말을 하고 임대를 놨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또 소송이 제기가 가능하다. 대부분 다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서로 간에 피곤한 일이다. 그렇게 민원이 폭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어떤 지역이든 간에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 지역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민원이 어떤 폭주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었을 경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임대를 하는 물건을 파손했을 경우 또는 문제를 일으켜서 옆집과 분란 때문에라도 현재 그 주변에 민원이 폭주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을 못하고 집을 비워줘야 된다. 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꼭 활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는 말 그대로 전월세 금액을 더 이상 높이지 못한다라는 기준선이 잡힌 겁니다. 그게 5%고요. 전세는 전세 금액의 5%,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나 월세나 둘 중 하나만 5%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을 5% 올리든지 월세를 5% 올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바로 전 계약이 5% 이내로 규정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단체장이 실제적으로 상한선을 딱 5%이긴 하나 특별한 케이스에서는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줬다는 얘기고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소급이 됩니다. 시행 전에도 계약 기간이 주택들이 많을 테니 그러면 현재 법 시행이 된 시점부터 계약에 관련된 내용이냐 아니면 그 전부터냐 봤을 때 그 전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된다라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었죠. 그래서 소급 적용까지 된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시행되는 거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 주택임대차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행 정보를 투명하게 또는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 한 사람이 해도 되고요.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해야 된다. 또는 신고주택,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모든 주택에 해당되는 거고요. 또 그 대통령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뭐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해당된다. 거기에 신고 관청은 시군구청, 또는 이제 실제로 범위를 보게 되면 시군구청과 현재 읍면동 출장소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도 단위의 면 이런 지역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위반 시 제재가 이제 보통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과징된다.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내년 2022년도 5월 31일 이후부터 과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현재 유예 기간을 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전 지역을 보게 되면 수도권, 서울시, 인천, 경기 다 포함되고요. 광역시라든가 도, 군 단위, 광역시 및 도 중에서도 군 단위는 제외가 되는 겁니다. 도 중에서도 광역시 안에서도 또는 도 중에서도 군 단위가 있죠. 군 단위는 제외가 되는 거고요. 세종시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포함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조건은요.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되거나 또는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모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 단위의 도에 있는 군 단위는 실질적으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되거나 월세가 30만 원 넘지 않은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보증금이 6천만 원이 초과되지 않거나 아니면 월세를 다 30만 원 받지 않는다. 그러면 신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선이 잡혀져 있다는 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갱신 모두 신고 대상이고 실제 계약 금액에 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갱신 계약은 제외다. 변동사항이 없을 수 있죠. 전세금이든 뭐 월세든 그대로 그냥 끌고 가는 경우 있으면 이때는 신고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택임대차 신고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법으로 이제 공표가 된 부분이고요. 작년 8월 18일 날 이미 공표가 돼서 시행은 2021년도 6월 1일부터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6천만 원 기준이 뭐냐면요. 신고 금액 확정 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소 6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서울은 1억 5천만 원, 경기 대부분 또 세종은 1억 3천만 원, 그다음에 광역시 등은 7천만 원, 그 외에 6천만 원이기 때문에 최소 단위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6천만 원, 내가 현재 신고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천만 원이다. 최소 금액이.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거 규정을 했다. 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이제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낮추어서 또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100만 원을 부과한다. 최대 100만 원까지입니다. 과징금이요. 또 실제적으로 계약금의 규모가 작고 신고 혜택 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를 최소 4만 원부터 시작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고를 안 했거나 여러 가지 조건 봤을 때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 최대로 100만 원을 과징을 받지만 그 외에 그 기간을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또 넘긴다거나 30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유가 있어가지고 신고를 못했거나 이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 날짜를 계산을 해서 최소 4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택이라고 하는 개념, 모든 주택이 해당된다면 그 주택이 어떤 종류의 주택이 되는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주거용 건물 주택은 다 포함되는 거고요. 당연히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다가구 다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준주택까지 들어갑니다. 고시원이라든가 기숙사
다 들어가고요. 비주택, 주택이 아닌 공장이라든가 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도 해당된다. 이 내용을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공장이라든가 상가내 주택, 판잣집, 공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전세보다 월세 계약이 많죠. 그래서 보증금 얼마에 월 차임 얼마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나게끔 만들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6천 또는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초과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의 군 지역은 모두 제외가 된다. 이제 경기도가 아닌 지역에 이제 군 단위는 다 제외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실제적으로 이 법령이 만들어지면서 그 현재 내용상에 들어가 있던 내용 중에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거기에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도 없다라는 내용이 정부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실제적으로 내가 현재 드러나지 않았던 소득이죠. 드러나지 않았던 소득이 현재 소득이 드러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소득 자료가 실질적으로 국세청으로 그대로 신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득이 현재 드러나던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세금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임대인한테 세금 부담이 생기게 되면 누구한테 전가가 되나요? 임차인한테 전가가 되겠죠. 임대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현재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 봤을 때 법령상으로 봤을 때도 물론 이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라고는 하나 계약갱신 청구권부터 해서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전월세 상한제부터 현재 또 전월세 신고제까지 봤을 때 임차인이 결코 유리한 법령은 아니라는 결론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임차인한테 부과되는 세금 부담이 전가되는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실제적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법령이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말이 많고요. 민원 건수가 현재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민원을 다 소화하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법령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전월세 신고제까지 저희 임대차 3법을 총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내가 실거주를 하든 투자 목적으로 계약을 하든 이 계약에 앞서서 주의하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이제 전문가의 도움받아서 투자 지역 찾아보려고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디 보고 계신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자, 9호선 언지역 부근에서 방 3개짜리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가격은 약 4억 5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소장님과 함께 강남구 논현동 쪽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방 3개짜리 주택인데 소개 들어볼까요? 네, 9호선은 언주역의 체육세권이고요. 3분 정도, 4분 정도 거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축 완료가 돼서 임차인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액만 지불하시게 되면 실제로 갭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호선 언주역의 도보 3분 정도, 4분 정도 거리에 있는 체육세권,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요. 위로는 7호선 학동역, 아래쪽으로는 2호선 역삼역,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선이 이제 신사역까지도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철역과 현재 그 주변에 현재 인프라 구축이 워낙 잘 되어 있는 젊은 층 인구들이 많이 집중되는 강남역의 상권 이런 것들 다 이용할 수 있는 조건들도 대형 상권들도 많죠. 또 우측으로는 국제로 복합지구 연결된 삼성동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효과를 많이 받아볼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반포와 서초와시 구간이 가장 커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주거지역 상업지로 또 개발이 되기 때문에 주변의 인프라 구축이 더욱더 확대가 될 거고요. 신분당선 연장선 현재 말씀드린 대로 신사역까지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이제 일단 개통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철역만 봤을 때는 환승역까지 따지게 되면 8개 정도가 됩니다. 그랬을 때 또 그 주변에 또 병원 시설도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의 편의 시설들 또 편의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변의 상권이라든가 대형 상권, 지하 상권뿐만 아니라 교통 여건들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백화점 시설부터 해서 현재 백화점부터 해서 현재 그 주변의 지하 교통 노선까지 굉장히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고요. 대형 상권도 강남역까지도 위치한 대형 상권도 크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만들어진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전철역 세권 주변으로 업무 상업 근생 이런 것들이 또 확대가 되기 때문에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현재 주거지역 같은 경우도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병원과 연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차병원 사거리 중심으로 봤을 때
걸어서도 이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아무래도 그 주변에 주거 편의성이 높다 보셔야 되고요. 또 그 차병원과 연결된 그 신축 의료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변에 직장인 구성들이 그만큼 더 탄탄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지로 복합지구 말씀드린 대로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현재 한창 지하 공사를 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호텔 컨벤션부터 아트월부터 판매 전시센터까지 같이 만들어지고요. 지하 공간 개발하는 영동대로 통합개발 통해서 GTX ABC 노선, 거기에 탄천 건너 송파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지역에서 가장 큰 개발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상 구간을 5개 구간으로 나눠서 개발을 하고 지하 구간은 지하 6층까지 개발을 해서 현재 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또 그 주변 상권, 코엑스 지하 쇼핑 공간들이 있죠. 더욱더 확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활성화되고요. 여러 가지 역할들이 굉장히 크게 분담이 되면서 상업시설들, 특히 이제 유동인구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4억 5천만 원부터 5억 7천만 원까지고요. 현재 임대가 3억 9천만 원의 임대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 6천만 원 정도 투자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억 9천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실투자 금액이 6천만 원부터 7천만 원, 임대 금액은 3천만 원 보증금에 월 120에서 140 정도 가능하고요. 대출금은 1억 8천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 활용하시게 되면 다음에는 이제 2억 4천만 원 정도에서 3억 1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지만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괜찮은 상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원주역 체육세권의 평지입니다. 전철역과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평지 구성이고요. 강남역과 서초와 대형 상권의 배우지 풍부한 임차 수요, 또 투룸이면서 복층식 3룸입니다. 화장실이 2개 갖춰져 있는 3룸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축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죠. 실제적으로 투룸 가격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도 있고 투자 가치가 상승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향후에 환매할 때도 그만큼 가치 상승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의 중심 강남구 논현동에서 9호선 역세권 평지에 위치한 신축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소장님과 이번에 집중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이네요. 자, 2호선 역삼역 부근에서 이번엔 분리형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바로 가까이의 강남구 역삼동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역삼동만의 특징도 궁금하고 이번에 오피스텔을 왜 가져오셨는지 만나볼까요? 2호선의 체육세권입니다. 역삼역에서 도보 2, 3분 거리. 강남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강남역 상권까지 걸어가는데도 그 3, 4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신축 준공이 완료가 됐고 세입자들이 입주하고 있는 세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나 업무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고요. 전철역 역삼역에서 도보 한 3, 4분 거리 말씀드린 대로 조위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대로 주변에 말씀드린 대로 신분당선 연장선이라든가 롯데, 삼성,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죠. 또 가깝게는 국제로 복합지구가 바로 또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철역 주변으로 개발되는 효과가 그만큼 큰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은 지역, 특히 2030 젊은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소형의 1.5룸, 원룸 이런 주택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지만 그 주변에 수요가 부족하죠. 공급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 1, 2인 가족도 많은 그 수요를 받아볼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프라는 교통 노선 실제적으로 현재 광역교통 버스망부터 해서 전철 노선부터 경기도 각 지역을 지나가는 버스 노선이 가장 많은 지역이 이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교통 노선이라든가 생활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 또 그 주변에 관공서라든가 종합병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인프라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 직장인 구성들이 좋을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따라서 주변의 오피스텔도 시세들이 이렇게 형성돼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조건까지도 충분한 그런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르네상스 복합단지 실제로 이제 곧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업무와 숙박시설, 업무시설이 또 별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 단순하게 숙박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업무시설같이 만들어지고 각 층마다 이제 또 어떤 기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직장인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이 주변에 주거지를 찾는 또는 현재 오피스텔을 찾는 사람들의 수요 늘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로 복합지구 말씀드린 대로 삼성동과 또 그 주변에 있는 송파까지 연결된 개발, 거기에 무역센터와 현대자동차까지 연결되고요. 탄천 정비 사업부터 한강 정비 공역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이 정말로 지하 공간부터 지상까지 정말로 천지개벽을 하는 수준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 공간 개발에 GTX A노선, B노선, C노선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에 이용객들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삼성역과 강남역 주변은 실제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이미 진작에 잡혀져 있고요. 따라서 주변에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해당 지역의 그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격은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고요. 임대금액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이 5,700에서 8,300만 원 아주 소액으로 가능하고요. 임대 예상가는 보증금 2천만 원 월 105에서 120만 원 이상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5,700에서 1억 300만 원 정도 보시면 된다. 테레노 직장 밀집 지역의 임차 수요가 풍부하고 수익률 때문에라도 노후 생활 보장되고 또 시대차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물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월세는 물론이고요. 시세 차이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오피스텔이라고 하셨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다녀왔고요. 자, 1:1 무료 상담이 전화 통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차기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이러한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전화 통해서 1:1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소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오늘 박영 소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은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바뀌는 게 너무 많아서 투자할 만한 지역도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사님께서 오늘 보시는 지역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차익형, 수익형 다 가능하고요. 강남 쪽에 강남 3구까지 제가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 송파구죠. 예, 요새 송파구가 많이 떠오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송파 쪽도 좋은 게 없나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이렇게 찾아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네, 좋습니다. 강남 3구에서 수익과 차익 모두 볼 수 있는 지역들 어디일지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인데요. 자, 3호선과 5호선 지나는 오금역 부근에서 방 3개짜리 다세대 주택을 찾아주셨습니다. 자, 주택의 가격은 약 5억 9,500만 원에서 6억 2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송파구입니다. 주변에 잠실권, 강남권 모두 품을 수 있는 지역으로 기대가 되는데, 자, 송파구 오금동에 투자하기에 좋은 입지 포인트부터 만나볼까요? 네, 일단은 이쪽에 있는 것은 저 송파구에 있는 거 3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오금역이 이제 저 3호선하고 5호선하고 만나는 오금역 더블 역세권이죠. 이 3호선이 이제 연장이 돼서 하남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남이나 이게 빙빙빙 돌아서 지금 서울시에 전철이 굉장히 잘 되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3호선이 그쪽으로 하남 쪽으로 이동이 쉽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눈여겨봐야 할 곳이고요. 지금 이쪽에 보면 위례 신도시, 거여 마천 뉴타운, 가밀지구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고요. 또 오금역 주변에 주변 이렇게 군데군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해서 지금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오늘 소개해 드리는 곳도 역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세대 주택 새로 지었는데 되나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못 짓게 하죠.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눈여겨 보시고요. 또 이제 이 오금역 보면 바로 오금공원이 크게 있어요. 학교도 중고등학교, 오금 중고등학교가 있고요. 학교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노후 아파트 또 밀집 지역이라서 이쪽도 이제 재건축을 바라보고 다들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이런 아파트는 투자금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뭐 몇천만 원, 2, 3천만 원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을 하시려면 아무래도 다세대 쪽을 보셔야 되겠고 우선 중요한 거는 뭐 공원 잘 돼 있죠. 성내천까지 잘 돼 있죠. 학교들 다 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하기에 편안하고 또 강남권, 강남 상구로 뭐든지 강남 생활권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죠. 우선 이제 가까이 인근에 이쪽 송파가 요새 계속적으로 그만큼 인기가 있는 거는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크게 이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죠. 그래서 양쪽 강남과 송파에서 많이 직장인들이 이쪽으로 많이 올 예정이 올 것 같고요. 석촌호수 잘 갖춰져 있죠. 롯데 J월드 이쪽에도 이제 뭐 관광타운에서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도 있고 문정 법조타운 수서역도 있고 뭐 석촌 고분군 또 삼성 서울병원이 여기 가까이에 있죠. 또 아산병원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병세권도 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요. 또 우선 이제 앞으로 이쪽 지역이 수혜를 볼 지역이 어딘가 뭐 물론 롯데타워, 수소 역세권, 문정, 법조단지, 송파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바로 직주 근접이지만 앞으로 전철이 이쪽으로 강남 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죠. 위례 신사선이. 그렇기 때문에 강남 업무단지, 테헤란로 업무단지, 국제교류 복합지구, 뭐 양재 우면까지도 이렇게 충분히 일자리가 많은 지역, 직주 근접지로 각광을 받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다들 정비 사업 관심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생활 인프라가 확장되고 좋아지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이곳 송파구 오금동에서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셔서 개발 호재에서 인기의 요인 만나보고 싶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쪽에는 뭐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이제 뭐 가장 큰 지금 개발 호재로 보고 있죠. 이쪽이 잠실권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고요. 그거에서 벗어난 곳이 송파입니다. 송파는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이 수혜를 고스란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떻게 이게 지어지냐? 뭐 물론 이 건물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봉이죠. 롯데타워보다 약 15m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다가 연면적도 똑바로 이렇게 올라가죠. 롯데타워는 뾰족한데 그래서 연면적도 3배에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큰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옆에 호텔도 뭐 7성급 호텔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전시실, 공연장, 뭐 업무시설, 판매시설 6개동으로 건설이 됩니다. 굉장히 넓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파생된 일자리가 앞으로 120만, 130만이 파생이 될 거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바로 옆에 지하 또 우리가 말하는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 많이 들어보셨죠? 그쪽에 이제 위례 신사선도 역시 들어오고 2호선 또 들어오죠. 여기 보면 9호선도 봉은사에 있죠. 그래서 뭐 KTX도 들어오고 뭐 SRT도 GTX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한 60만에서 100만이 유동 인구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 이제 통합 쪽으로 개발이 되니까 버스 정류장도 들어오고 지상에 광장도 들어오고 뭐 공공 상업시설 다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서울 마이 클러스터 해가지고 이쪽 지역으로 업무단지가 밀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이 송파에서 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있죠. 가락시장이 이제 지나가면은 왜 조금 여름 같은 때는 뭐 생선이라든지 약간 좀 부패한 냄새가 나는데 그거를 다 현대화를 하면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 2층에 뭐 생선 코너 들어가고 지하 1층에 뭐 야채 코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아주 첨단
첨단으로 무슨 그런 쓰레기 처리까지 요즘은 다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깨끗한 가락시장이 들어오고요. 또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신선한 그 야채나 이런 재료를 해서 가족들에게 아주 신선하게 이렇게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바로 인근에 수서 역세권 개발 사업, 이것도 통합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굉장히 멋있죠. 밤에 야경이 굉장히 멋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쪽을 중심으로 관광단지잖아요. 이쪽으로 중심으로 이 잠실 쪽에 굉장히 잠실에 큰 그 업무단지가 많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자리가 이쪽에 밀집 지역이다. 게다가 이제 문정 법조단지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유통단지라든지 또 업무단지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보시면은 지금 위례 도시철도가 이제 트램이라고 그러죠. 트램이 이제 지금 건설 사업 되고 있는데 2024년까지 지금 완공 목표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교통이 또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또 편리하게 이런 마천에서 복정까지 또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혜를 보고요. 또 GTX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삼성 쪽에 들어오고 수서 쪽에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이 송파 쪽에서는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수혜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8호선 연장선이 있죠. 지금 이제 모란에서 별내까지 잠실을 거쳐서 별내까지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교통은 더더욱 좋아지고 위례 신사선 또 새로 이게 삼성역까지 가죠. 우선 신사까지 가지만 삼성역의 그 업무단지를 거쳐서 지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직주 근접지로 굉장히 좋고요. 위례 과천선도 또 생기기 때문에 이쪽으로 과천 쪽으로도 이동이 되기 때문에 교통도 점점 좋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파다 그러면 강남 3구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네, 교통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인기 요인들 짚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송파구 하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롯데타워. 이 롯데타워 주변으로 경제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하셨고요. 자, 강남 3구인 만큼 과연 송파구 오금동의 주택은 얼마일까라는 궁금증 드는데, 자, 방 3개짜리입니다. 얼마 정도일까요? 네,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실거주를 목표로 하셔도 되고요. 이게 지금 5억 9,500에서 6억 2천만 원인데 평수가 23평, 실 사용 평수가 24평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자그마한 아파트 정도에 그 정도 돼 있는데요. 일단 와보시면 다 지어져 있고요. 일단은 전세 금액이 5억 7천만에서 5억 9천만 원입니다.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사 대책하고 이거를 하면 입주권을 못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면. 그래서 아직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라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정된 곳이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그거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우선 실투자 금액이 2,500에서 3천만 원이면 미래에 이제 지금 이 다세대 주택 새거도 지금 어떻게 새건데 어떻게 하나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더 이상 못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것도 지금 새 집이니까 임대 금액이 굉장히 전세 금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보시면 적은 금액으로도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데 투자를 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지어져 있으니까 와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시고 타당성이 있거나 나한테는 맞겠다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전세를 활용했을 때 여러분들 2천만 원대로 강남 3구의 진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송파구 오금동의 방 3개짜리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자, 9호선 신논현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1.5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가격 보시죠. 약 4억 3,900만 원에서 4억 4,5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부동산 투자하면 정말 빠지지를 않는 강남구에서 저희 두 번째로는 논현동 쪽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소형 주택을 준비해 주셨는데 여기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논현동에서 다
그 역이 여러 역이 있잖아요. 역삼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역이 있는데 이곳은 완전히 골드라인만 크로스된 지역입니다. 신논현역이죠. 예, 신논현역 하면은 지금 이제 신분당선이 강남역까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또 연장이 되면 내년 5월에 연장되는데 여기 노선마다 다 여기 정차를 하고 지나갑니다. 이 신사까지. 그래서 신논현역 정차하고 논현역 정차하고 신사역이 정차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완전히 이 남북으로 골드라인이라고 그러죠. 신논현은 신논현역에서 9호선 가로축으로 동서로 골드라인이고 또 신분당선은 남북으로 골드라인입니다. 왜 골드라인이냐? 그러면 중요 그 업무 지역을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골드라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까이에 이제 학동역, 7호선 학동역, 7호선 강남구청역 있고 우리가 말하는 신논현역에서 뭐 언주역도 있고 이쪽에 이제 쭉 따라가면 선정릉역, 9호선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쪽이 바로 삼성동 복합 개발 지역이다. 그래서 가까이에 앞으로 이 개발 이익을 바로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강남의 이 신논현역의 주변의 인프라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요. 업무단지가 밀집 지역이고요. 우선 뭐 여기 가까이에 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도 뭐 대형 백화점들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고 코엑스몰이죠. 거기서 충분히 쇼핑도 가능하고 뭐 가까이에 병원 있죠. 뭐 삼성병원, 뭐 세브란스 병원 이렇게 종합병원도 있어서 생활 인프라는 강남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왜 강남을 선호하겠습니까? 직주 근접지로 학군 좋죠, 뭐 살기 좋죠, 교통 좋죠, 일자리 넘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강남은 그 지역적인 그 어느 지역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일자리가 뭐 서울시에서 약 4분의 1 정도가 이 강남 쪽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일자리가 이제 정보사 부지 개발 있죠. 롯데칠성 음료 개발 있죠. 영동대로 지하도시, 국제기호로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 단지, 수서 역세권, 양재우면 R&CD 개발 특구 지역. 그래서 이게 지금 큰 개발 호재 큼직큼직한 게 지금 7개가 더 늘어난다. 가까이에. 그렇게 되면 지금도 강남이 가치가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돌았으면 상승하고 돌았으면 상승하는데 앞으로 개발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계속 상승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돌아서면 상승해 있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강남구 저희 신논현역 역세권인데 자, 주택 수는 많지가 않은데 개발 호재는 많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어떤 호재 보고 계실까요? 예, 이제 이 신논현이나 이런 그 가까이에 삼성동 가까이에 있는 지역은 국제교류 복합지구, 우리가 말하는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이렇게 우뚝 지금 이 중심을 잡고 있죠. 여기서 왜 그러냐면 가장 그 대형 개발 호재인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개발 호재죠. 서울을 균형 발전을 위해서 뭐 중간중간 뭐 여기저기 개발이 있지만 가장 큰 개발 호재가 바로 강남구 삼성동에서 앞으로 생겨날 그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파생 전부 일자리가 늘어나고 코엑스몰, 뭐 영동대로 지하개발 이렇게 다 지하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뭐 어떤 지하 도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마이스 단지, 업무 단지 생기죠. 탄천 수변 문화공원도 생기고 종합운동장 또 이 리모델링 소식도 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잠실까지 이어지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개발이죠. 앞으로 뭐 어떻게 되냐? 뭐 현대타워가 롯데타워보다 15m 높고요. 또 연면적도 3배나 달하고 6개동으로 건설됩니다. 뭐 호텔, 뭐 7성급 호텔, 뭐 공연장도 1,600석에 달하는 뭐 우리나라 뭐 이쪽 인근 나라 중에서 가장 큰 공연장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위에는 또 이제 그 전망대가 완전 투명 유리로 2계층으로 위에 2층으로 이렇게 돼서 서울 시민이나 모든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서울을 보러 올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하 6층까지 뭐 밑에 또 뭐 위례 신사선이라든지 뭐 KTX도 들어오죠.
또 GTX, 또 뭐 A, C 노선 들어오죠. 뭐 여기 뭐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에 고르게 들어오고 또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나 또 코에스몰까지 뭐 지하로 왔다 갔다 하고 지상은 이렇게 광장으로 널찍하게 서울광장의 2.5배에 달하는 광장이 또 생깁니다. 게다가 이제 이 삼성역에서 뭐 선릉역, 뭐 역삼역, 강남역 이렇게 테헤란로라고 그러죠. 근데 앞으로 더 늘어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바로 교대역, 뭐 서초역까지 계속 종상향되고 이 테헤란로가 더 늘어난다. 업무단지 벨트가 더 길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또 이 강남이 계속적으로 일자리는 많은데 계속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왜 업무 보기가 쉽잖아요. 인근에 일하시는 분들 그러기 때문에 강남으로 몰리고 앞으로 또 이 양재 쪽에는 AI 연구단지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마곡에 마곡보다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예측을 하고 GTX C노선이 양재역에 들어오고요. 또 AI 대학원이 2023년에 그것도 AI 카이스트 대학원이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영재 대학원이 이쪽으로 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남 쪽은 계속적으로 개발은 많고 많은 그 일자리들이 몰리는데 우수한 일자리들이 많이 몰리는데 그만큼 주택은 부족하고 또 수서 역세권 개발도 물론 또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또 늘어나죠. 이렇게 일자리 늘어나는데 교통도 따라서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지하로 뭐 완행과 급행으로 편하게 그 자동차들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지상은 이렇게 공원화돼서 친환경적으로 공원화되게 우리가 말하는 경부고속도로 위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가꿔질 예정에 있고요. 또 이제 GTX 수혜지죠. 이 강남 쪽은 삼성역을 위시해서 양재역, 수서역 세 군데가 GTX가 들어옵니다. 굉장히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이 GTX 역이 굉장히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큰 그만큼 요번에 뭐 GTX 요 신호선에 왕십리역까지도 포함됐다고 그러죠. 그만큼 신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GTX의 최고의 수혜지가 강남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전철이 또 늘어나는데 위례 신사선 늘어나죠. KTX 의정부 연장선 늘어나죠. 위례 과천선까지. 강남이 지금도 바둑판처럼 조밀조밀하게 교통이 좋은데 앞으로 더 좋게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 만나봤습니다. 뭐 가장 큰이라는 수식어가 모든 호재에 따라붙고 있는 강남구 논현동인데 과연 가격은 어떨런지 요즘 이 가격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1.5룸의 주택의 시세가 한 얼마 정도일까요? 네, 이제 1.5룸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뭐 조그만 건가 그런데 아닙니다. 10평 정도 됩니다. 10평 정도 되면 지금 투룸들 자그만 거 나오는 거는 뭐 11평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10평이기 때문에 방 하나 거실 하나 게다가 이제 에어컨 둘 있고 그래서 신혼부부들도 살기에 적당하다. 이렇게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제 4억 3,900만 원에 4억 4,500만 원인데 임대 금액이 높습니다. 이쪽에 신논현 여기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한신포차 옆쪽입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거기 굉장히 번화하고 일자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높고 실투자 금액은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면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고 똘똘한 한 채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여기는 월세도 조금 다른 곳보다 높습니다. 많이 찾고 있죠. 그래서 120에서 130만 원, 대출 금액 한 40%를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뭐 2억 3,400에서 2억 3,500만 원인데 오늘 제가 이제 투자 금액을 뭐 2,500에서 3,000만 원짜리로 두 가지를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궁금하시면 둘 다 직접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제가 이렇게 비슷한 거를 많이 소개해 드리니까 다양하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천만 원대의 실투자 금액 필요한 지역 두 번째는 강남구 논현동의 소형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사님과 함께 1:1 무료 상담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자, 2021년 변화하는 부동산 투자를 주제로 1:1 맞춤 무료 상담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 연락 주셔가지고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김지영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 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네, 전화, 문자번호 방송 끝난 이후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물속에서 내 꿈은 자유로워진다. 대한민국 1등을 넘어 KB금융그룹. 반도체, 2차 전지, 게임, 바이오 산업의 혁신 기업들은 반갑다. 전 세계 혁신 기업들. 난 미래를 준비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으니까. ETF로 혁신 기업에 투자한다. ETF에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증권. 글입니다. 슬픔의 자리엔 기쁨을, 절망의 자리엔 희망을, 오늘의 자리엔 내일을 그립니다. 과거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미래의 소망을 이뤄내도록 그리던 평화, 다시 그리다, 다시 평화. Let's DMZ. 이 캠페인은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신, 거리두기를 지킨 여행신, 집에서 건강 챙기는 운동신, 그리고 다 함께 해피엔딩신. 최고의 신은 백신과 함께하는 해피엔딩이 되길 희망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